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생의 폭풍우를 겪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은 여성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곤 하죠. 그 중에서도 가족이나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충격적이고 심지어 믿기지도 않아요.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그 믿음을 이용하고 있었고 제 가족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고 또 씁쓸한 현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 내 편인 척 하면서도 뒤로는 전혀 다른 일을 벌이곤 하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기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때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많이 힘들었죠. 오늘 저의 힘들었던 경험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랑이 가득 찬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도 했지만 엄마 아빠도 서로 사이가 좋으셨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인고 부부의 교과서 같은 분들이셨어요. 두 분은 서로를 향한 애정이 늘 넘쳤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며 서로의 곁을 지키셨죠. 예를 들어 아침마다 아빠가 엄마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항상 그 커피를 받으며 아빠에게 고맙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 미소 하나에 아빠는 그날의 피로가 다 씻겨나가는 듯 했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찾기 쉽지 않았죠. 대학생이 되고 나서 또래 남자애들과 연애했지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별로 없더군요. 저는 제가 눈이 너무 높은 건가 싶었지만 20대 중반에 그런 확신이 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는 제가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부모님은 새 집으로 이사 가셨는데요. 거기서 새로 옆집에 사는 아줌마랑 친해지셨죠. 저도 결혼 전엔 부모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다 가다 아줌마랑 인사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소개시켜주고 싶다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당장 다니는 회사 적응하기에도 바빠 살짝 망설였지만 엄마도 한번 해보라고 퇴근하셔서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별 기대 없이 나갔었는데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또 무엇보다 직업이 요리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이상형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끌리기도 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한테 잘해줬어요. 데이트할 때 종종 도시락을 싸오곤 했는데 그게 또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남편과 공원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평소처럼 남편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쿠키가 몇 개 더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야, 여기 도시락.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 진짜? 평소에도 맛있는데 오늘은 얼마나 더 맛있으려나? 오늘은 쿠키가 더 많네. 특별히 나를 위해 더 만든 거야? 진짜 고마워. 그런데 쿠키를 하나씩 살펴보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중 하나의 쿠키에 작은 글씨로 나랑 결혼해 줄래? 라는 문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었고 그 글자를 보고 있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짧은 문장이 제게 너무도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진짜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자기야,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그럼 당연하지.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해왔는걸? 나 정말 행복해. 사랑해.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 기뻐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결국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과 그 순간의 따뜻한 분위기에 제 마음은 벅차올랐고 행복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하면서도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때 저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우리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결혼 초에는 행복했어요. 남편은 항상 점심시간에 먹으라며 출근길에 도시락을 싸주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꽃도 사다 주곤 했죠. 우리 부부의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끼리의 사이도 좋았어요. 원래 저희 옆집에 살던 시부모님은 이사를 갔지만 이사 간 집도 저희 친정과 워낙 가까이 있어서 자주 오가며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이 금방 친해지신 이유는 시어머니께서는 철학관에서 사주를 봐주시고 장명을 해주시는 역술가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은근히 신통방통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가끔씩 봐주시곤 하시면서 더 친해지시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엄마가 손목이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다니시던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엄마 손목을 한번 쓱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게 뼈 문제는 아니고 기운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한번 쑥짐을 해보셔요. 쑥짐이요? 아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유, 한번 해보세요. 요즘 날씨 탓에 기운이 잘 막히거든요. 엄마는 반신반의하며 쑥짐을 하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손목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를 은근히 신뢰하기 시작하셨어요. 또 한 번은 저희 아빠가 갑자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고민을 하셨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빠 사주를 한번 봐주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조심해야 할 시기예요. 특히 그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저쪽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믿고 한번 해보세요. 서쪽은 지금 기운이 맞지 않아요. 아빠는 사실 반신반의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장을 미뤘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서쪽 방향의 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에 그 지역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신 아빠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며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게 되셨어요. 이렇게 소소한 일들이 쌓이다 보니 우리 아빠는 시어머니가 사주를 정말 잘 본다고 생각하게 되셨죠.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께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곤 하죠. 저도 이런 시어머니의 신통방통한 면을 보면서 가끔 놀라곤 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단순히 역술을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운과 흐름을 정말 잘 이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어머니의 그런 면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고 저도 점점 시어머니의 조언을 신뢰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가까워지니 저희 부부의 관계도 더 돈독해져 갔어요.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질수록 결혼 생활도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더 커지는 것 같았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빠는 시어머니의 사주풀이가 신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완전히 맹신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시어머니의 사주풀이를 맹신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업을 해보라는 제안을 했을 때였죠. 우리 엄마는 원래 핸드메이드 샵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하셨어요. 거기 사장님께서 에센셜 오일 만들기나 비누 만들기 같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엄마가 비누 만들기에 푹 빠지셨어요. 꽃 모양, 빵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비누를 만드셨는데 어떤 건 진짜처럼 보일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그런 엄마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돈, 이 비누 정말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이거 그냥 취미로만 하지 말고 사업으로 해보시면 어때요? 사업이요? 아이고, 저야 뭐 만드는 건 재미있지만 사업이라니요. 그건 좀 부담스럽네요. 아니에요. 제가 사주를 봤는데 올해 사돈에게 새로운 길이 트일 운이 보여요. 이거는 좋은 기회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요. 엄마는 처음엔 그저 흘려 들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권유와 저희 아빠의 지지 덕분에 엄마는 비누 사업을 시작해 보기로 하셨어요.
저도 그때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 드렸고요. 저희 가족 모두가 처음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었으니까요. 처음엔 하나도 안 팔렸어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엄마도 조금 좌절했었죠. 이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모두가 지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씩 팔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만드신 비누가 예쁘고 향도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아빠도 그때마다 당신 진짜 대단하다면서 엄마를 격려해 주셨죠. 사부인 말독이 정말 잘했어. 사돈이 당신 보고 길이 틀 거라 했을 때 그냥 하는 말인가 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신기하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 사실 처음엔 엄청 불안했거든. 근데 사돈이 너무 자신있게 말해주니까 이상하게 용기가 났지. 사부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빠는 시모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나게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나 요행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시모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진 거예요. 시모는 언제나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예언을 말했고 그 자신감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되었어요. 이제는 아빠는 시모가 어떤 조언을 할 때마다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어요. 시모 말이 곧 진리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며 시모의 판단을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느끼는 것 같았죠. 저는 아빠가 시모의 말을 너무 믿는 것이 꼭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시모가 나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니 그냥 놔뒀죠. 이렇게 모든 것이 별 문제 없이 흘러가고 믿고 있을 때였어요. 인생에는 올라가는 날도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우리 가족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어요. 비누 사업이 나날이 잘 돼가고 있을 때 아빠가 다니시던 곳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셨어요. 아빠는 한 기업 건물에서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으셨죠.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게 되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힘없이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이도 있고 다른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돼. 나도 지금 비누 사업이 조금씩 잘 되고 있으니까 당신 너무 기운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게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걱정을 끼쳐서. 뭐가 미안해요. 우리 부부잖아, 부부. 당신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요. 맞아요, 아빠.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아빠가 새로운 일을 찾을 때까지 응원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둘 다. 내가 참 좋은 가족을 둔 덕에 버틴다, 정말. 우리 가족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고. 당신도 너무 혼자만 떠앉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한테 기대해. 그 후로 우리 집은 아빠의 재취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아빠가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여기저기 지원을 해도 번번이 실패하셨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엄마의 비누 사업은 점점 더 성장해갔어요. 주문이 미친 듯이 밀려 들어올 정도로 바빠졌고 저도 회사를 다녀와서 틈틈이 택배 박스에 물건을 포장하며 엄마의 일을 도왔죠. 그러던 중 겨우 아빠가 오피스텔 경비원 일에 취직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아빠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했어요. 아빠는 자신과 달리 사장님 소리를 듣는 엄마를 보면서 점점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외식할 때마다 엄마가 계산을 하니까 아빠는 이제 자기가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괜히 나를 세우곤 하셨어요. 또 당신이 예산한 거야? 내가 이제는 돈 못 번다고 아예 무시하는 거지? 여보, 그런 말 좀 하지 말어. 우리 돈이잖아. 내가 번 돈도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매번 당신이 계산하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해지는 줄 알아? 초라하다니?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당신 돈 아껴주고 내 돈으로 가족들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게 욕심이야? 내가 못 보니까 돈을 아껴주고 싶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난 그냥 경비원이고 당신을 사업하는 사장님이고. 아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나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 그러면 나도 자존심 좀 세우게 해줘. 내가 이렇게 계속 뒤처진 느낌 받으면서 잘 알겠어? 알겠어. 에이, 그러면 이번엔 당신 내요. 지갑을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빠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는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쩌면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느꼈을 사회적 시선과 비교가 아빠를 더 위태롭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빠의 열등감이 점점 깊어져 갔지만 반면에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기세등등해지셨어요. 우리 엄마 사업이 잘 된 건 다 자기 덕분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대요. 사부인, 사업 이렇게 잘 된 건 나 때문 아닌가요? 내가 그랬잖아요. 길이 트일 거라고. 네, 사부인 말씀 덕분에 정말 잘 됐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요리사 한 지도 꽤 됐잖아요. 가게 좀 열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슬슬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게를 연다 쳐도 처음엔 손님이 뜸할 수 있잖아요. 새로 연 가게니까요. 사부인께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월세 좀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들어주려고 하셨지만 아빠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는 철저히 해야 한다며 냉정한 태도를 보이셨대요. 시모의 예언에 대한 맹신과는 별개로 돈이 연관된 부분은 철저한 게 아빠였어요. 엄마는 중간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한 듯 감정적으로 대응하셨고 아빠는 여전히 단호하게 대응하셨대요. 결국 두 분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못한 채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말다툼으로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돈네 잘 되게 도와줬는데 그것도 못 해주나요? 가족끼리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끼리라고 해도 돈으로 여기면 나중에 치잡해줍니다. 저는 금전적인 문제는 확실하고 싶습니다. 치잡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아들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 아들 잘 되면 며느리한테도 좋은 일 아닌가요? 사돈, 저는 원래 돈 문제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 돈이 오가면 나중에 서로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건 사돈도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입술을 꾹 다물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거칠게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빠에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여보, 조금 보태줄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딱 잘라 말했어? 뭐 알아 돈 내줘? 우리 사위랑 딸이 줄거리엔 안게 생긴 처지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자기 가게 하는데 월세 걱정 없이 운영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월세 내달라 이거잖아. 그리고 우리도 돈 아껴 써야지. 돈을 해프게 쓰면 안 돼. 해프게 쓰다니. 월세 그것 좀 대준다고 해서 우리 집 흔들리지 않아. 당신 보고 돈 쓰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보태주겠다는 건데 왜 그래? 그래. 내 돈은 당신 버는 돈에 비하면 내 돈은 뭐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서운하네. 나는 당신이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을 돕고 싶어서 그런 거야. 돕는다는 게 결국 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나 없어도 당신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만해요. 나도 당신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지친다고요.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당신이 무시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니까 대화를 못하겠어.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서로 감정이 상한 채 대화를 끝냈다고 했고 그날을 기점으로
두 분 사이에 좁히지 못할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전부터 위태로움이 보였던 두 분의 관계는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다투게 되었고 점점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게 눈에 보였죠.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점 큰 소리로 서로를 탓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싸우기 싫어 말을 안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예전엔 인꼬 부부 같았던 부모님은 이제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일명 침묵의 부부가 되어버렸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아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은 다시 큰 다툼을 벌일 계기가 생겼어요. 바로 엄마의 사업 파트너 때문이었는데 엄마의 비누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엄마는 사업 파트너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예전에 엄마가 일하던 핸드메이드 샵에서 같이 일하던 남자 동료였어요. 손재주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엄마와 잘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과 다시 손을 잡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그 파트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말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빠의 의부증이 도졌고 결국 엄마와 크게 싸우게 되었죠. 그날은 제가 친정집에 간 날이었어요. 아빠는 먼저 퇴근해 오셨고 엄마도 일을 끝내고 집에 오신다고 문자가 왔었죠. 저랑 아빠랑 엄마가 베란다에서 언제쯤 오시나 내다보고 있는데 마침 아파트 입구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엄마랑 한 남자가 같이 내렸어요. 우리 집은 낮은 층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엄마랑 같이 내린 남자는 엄마의 사업 파트너였어요. 두 분은 몇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셨고 사업 파트너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죠. 저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옆을 보니 아빠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아빠는 당장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저도 당황해서 아빠를 따라갔죠. 아파트 건물 입구 앞에서 엄마를 마주치자 아빠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두 분을 지켜보고 있었죠. 또 그 사람이랑 같이 온 거야? 대체 왜 그렇게 자주 붙어 다니는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같이 살지 그러냐?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그런지 모르겠네. 그냥 사업 얘기하면서 같이 퇴근한 것뿐인데 대체 뭘 그리 의심하는 거야? 애초에 저 사람도 가정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겠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건 그렇지. 아무리 사업 파트너라지만 그 사람 차를 타고 오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만 좀 해요. 아우 이제 정말 지쳤어. 내가 뭘 해도 당신은 다 의심하고 다 문제를 삼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만족할 건데. 아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집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차라리 들어가서 얘기해요. 왜? 너도 나 창피하냐? 경미연이나 하는 내가 창피해? 아빠 제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됐어. 말을 말아야지. 먼저 들어가 있어. 영아야 너도 아빠랑 같이 들어가. 먼저 들어가라니. 당신 어디 가는데? 설마 그 사업 파트너네 어쩌네 하는 사람한테 가? 아우 정말 미치겠네. 그 사람 방금 갔는데 뭘 또 다시 만나. 머리 좀 식히려고 그래. 당신이랑 얘기해봤자 열만 받으니까. 옆에 내가 퇴근하면 바로 들어올 생각 그래야지. 오늘 그렇게 싸돌아다녀. 그만해. 이거 안 나? 아유 아프다고. 아빠와 엄마는 아파트 입구에서 서로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아빠는 집으로 들어가자고 계속 엄마를 끌어당겼고 엄마는 그 손길을 뿌리치며 거세게 반항했죠. 그때 갑자기 아빠의 손길을 강하게 저항하던 엄마가 한순간 균형을 잃더니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아빠도 엄마도 모두 당황한 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는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고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행히 그 계단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낮은 계단이었기에 큰 낙상은 피할 수 있었지만 엄마는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어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엄마의 비명소리와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데 섞여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받고 다리뼈에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기부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아빠는 그 옆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아빠에 대한 원망과 씁쓸함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에게 이혼을 선언하셨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뭐?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 여보. 나한테 화난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지. 가정을 하는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요. 난 결심했다고. 이제 당신과는 끝이야. 더 이상 이렇게 지치고 힘든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 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은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잖아.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 초라하다고 말하는 당신을 보는 것도 내가 괴롭다고. 저는 엄마를 설득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더라도 한 번만 더 서로를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셨고 아빠는 엄마의 한결같은 태도에 결국 체념하시고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아유, 엄마, 아빠,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우리 예전엔 이랬잖아요. 우리 가족 행복했잖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봐요. 어? 아,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미안하다, 여마야. 이제는 정말 지쳤어. 더는 못 참겠어. 너도 이제 놔줘라. 나도 힘들고 네 엄마도 힘들다. 아이, 이렇게 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남편 또한 옆에서 조용히 저를 만류했어요. 남편은 부모님의 관계를 더 이상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동안 우리 부모님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두 분의 감정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린 것을 느끼고 있었대요. 남편은 두 분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드리는 것이 맞고 그게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저를 설득했죠. 결국 부모님은 합의 이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집을 떠났고 엄마는 혼자 남으셨어요. 처음에는 홀가분하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쓸쓸해 하시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와 시댁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되셨죠. 원래도 시어머니와 친하셨지만 이제는 더 친해지셨어요. 시어머니도 오래전에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기에 두 분은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반대해서 못했던 일들도 하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우리 남편 가게 월세를 보태주는 일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원래 우리 남편 가게를 열 때 월세를 좀 보태주길 원하셨는데 결국 아빠의 반대로 무산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 엄마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매달 가게 월세를 내주는 건 물론이고 물론 보증금까지 절반이나 내주셨죠. 솔직히 저는 엄마의 그런 결정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말릴 수도 없었죠. 그렇게 남편이 영가게는 잘 되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도움 덕분에 근근하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엄마의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우리 남편이 연가게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손님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익도 줄어들고 가게 유지비는 계속 부담이 됐죠. 다행히 엄마의 도움 덕에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이 자꾸 우리 엄마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는 모습이 점점 더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여보, 아무래도 가게가 안 되는 건 인테리어 때문인 것 같아. 이번에 좀 새롭게 꾸며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인데. 우리 장모님한테 좀 부탁드려봐야겠어. 아이, 또 엄마한테 부탁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더 기대려고 하는 거야.
이러다 우리 엄마가 은행인 줄 알겠어.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나도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대체 언제까지 우리 엄마한테 빌붙을 건데?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뭐, 빌붙어? 오늘따라 당신 참 이상해. 왜 자꾸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내가 이런 부탁하고 싶어서 하나?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일만 있어 우리 엄마한테 손 내밀 생각만 하잖아. 저는 그때마다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하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항상 매번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에 설득당하고 말았거든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제발 그렇게 어수룩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가족끼리인데 도울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는 식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떠나고 난 후 잠식한 외로움을 시무와 남편에게 푸는 것 같았죠. 시무랑 남편은 엄마만 보면 호들갑을 떨면서 잘해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 없냐고요? 엄마는 아파트 50평짜리를 매매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부부랑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랑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맞는 일인지요? 우리 남편이 엄마에게 경제적으로 더 의존할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깊게 생각해보니 이사를 가게 되면 적어도 가까이 살던 시무하고는 떨어져 지낼 수 있었고 남편이 엄마랑 같이 있더라도 내가 제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저 없을 때 슬그머니 친정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양을 떨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양의 목적은 주로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었죠. 적어도 같은 집에 있으면 내 눈앞에서 하니까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결국 흔쾌히 수락했죠. 그렇게 이삿날이 오고 이삿짐 센터도 불러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이삿짐 센터에 얘기했어. 우리 엄마 짐도 같이 가져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엄마 집에 좀 들려야 할 것 같아. 엄마도 오늘부로 바로 들어가서 살기로 해서 이따 오후에 우리랑 같이 갈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왜 시어머니 짐을 가져가? 장모님 적적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같이 살기로 했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 왜 그걸 이제야 말하는 거야? 엄마는 알고 있어? 사실은 당신이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싫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오늘 당일에 말한 거야. 장모님은 물론 이미 알고 계셔. 애초에 장모님 허락 없이 그 집에 못 살잖아. 정말 기가 막히네. 이제는 아예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미안해 여보. 그래도 장모님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마음만 같아선 당장 뒤엎고 싶네. 그렇지만 어쩌겠어. 우리 엄마가 허락했다는데. 알았어. 대신 이런 거짓말 다시는 하지 마. 뭐? 정말 당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남편은 생각보다 순순하게 넘어가주는 제 태도에 놀란 듯 했어요. 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좀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발칙한 행위를 순순히 넘어갈 수 있는지요. 사실 저는 이미 시어머니가 같이 오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남편 앞에서 모른 척한 거죠. 그래서 이삿짐을 모두 옮긴 후 오후에 새로 살게 될 집을 찾아와 문을 열 때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옆에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엄마랑 이혼한 우리 아버지가 떡하니 앉아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요, 우리 엄마를 꼬드겨서 자꾸 돈 빼먹어가는 시무랑 남편 때문에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남편 가게 인테리어 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엄마는 돈을 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 돈 그만 가져가라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난 장모님한테 돈 받은 적 없다고. 장모님이 먼저 주신 거잖아.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정말 그래? 우리 엄마가 먼저 주신 거라고?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당신이 뭘 알아. 장모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무슨 구지도 아니고 매번 돈 달라고 하는 줄 알아. 그렇게 대화가 끝난 후에도 저는 남편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꼈고 그즈음 뭔가 의심이 될 만한 장면들이 벌어져서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남편의 행적을 쫓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모는 그 시기에 꼭 제가 없을 때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제가 야근 후 퇴근하거나 잠시 외출해서 돌아올 때도 시모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 얼굴을 보면 화들짝 놀란 듯 서로 떨어졌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고 하면 별말 안 했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모가 다녀간 후에는 꼭 우리 엄마 돈을 쓰는 일이 생기곤 했죠. 그래서 저는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놓기로 했어요. 뭔가 수상한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녹음기를 확인해보고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게 된 계기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간질이 큰 일조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참 그때 네 장인 눈에 가시였지. 네 장모가 돈 좀 지어주려 해도 그 인간이 자꾸 방해하고 간섭했잖아.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 그러니까요 뭐. 장모님이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는데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먹었잖아. 썽심지 켜고. 그래서 도록 장모님한테 그 인간한테서 떼놓아야겠다 생각했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짜던 거야. 안 그래도 바깥 사더니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부인 때문에 열등감에 찌들어 있었지 않니? 우리가 살살 좀 건드려주니까 폭탄처럼 터지는 게 얼마나 웃기던지. 결국 사부인이 그 인간한테 정 떨어져서 이혼까지 가게 됐지 뭐. 아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작전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장모님한테 돈 뜯기도 힘들었을 거야. 이혼시켜서 정말 다행이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엄마의 돈을 가져가는데 아빠가 방해가 되니까 저희 부모님을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이간질을 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동안 아빠와는 따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헤어진 것과 별개로 두 분 다 저의 부모님이었으니 당연했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부모님 두 분 다 이혼한 것을 크게 후회를 하고 계셨어요. 아빠는 이혼 후 엄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아빠는 저에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참을 걸 그랬다고, 너희 엄마가 나한테 정말 많은 걸 줬다는 걸 이제서야 안다고 말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아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역시 이혼 후에 아빠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자주 떠오르셨다고 해요. 엄마는 아빠가 느끼는 초라한 감정과 무너진 자존심을 좀만 더 이해해 줄 걸 그랬다고 후회하셨어요.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다고 하셨죠. 엄마는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공허함이 커져갔다고 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예전에는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져서 눈물이 날 때도 많았다고 하셨어요. 두 분 다 이혼을 통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부모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제가 아빠에게 연락해 증거를 보여주자 아빠는 배신감에 몸서리치면서 사부인한테 속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시모의 사주 실력을 맹신하다 보니 시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셨대요. 엄마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빠한테 시모는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그동안 저희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원래 부모님은 서로 인연이 아닌 관계라고요. 결혼할 인연이 아닌 사람들이 결혼하게 됐으니 주변의 환경이 흔들면 금방 끊어질 수 있는 관계니 조심하라고 했다고 해요. 시모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아빠도 그 말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거죠. 그리고 엄마에게 사업 파트너가 생기자 시모는 지금 부부관계를 흔들 만한 일이 왔다며 그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남편도 그 상황에서 양념을 치며 부추겼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 가게에 갔을 때 손님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치 부부처럼 잘 어울린다고요.
그리고 아빠가 보기엔 정말 사업 파트너인가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거예요. 시모랑 남편은 이렇게 속살거리며 본인들이 말해줬다는 건 아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했대요. 혹시라도 엄마가 알게 되면 자기들 입장이 난처해진다 이거죠. 아빠와 제가 녹음 파일을 증거로 가져가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을 때 엄마는 처음에는 그저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감정들이 뒤섞인 듯 했지만 아빠는 용기 내어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내가 잘 알아.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당신이 몰아세웠어. 나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엄마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엄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제발 엄마가 아빠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길 바랬죠. 몇 초의 순간이 영원처럼 길었죠. 엄마는 눈을 뜨고 아빠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몰랐어.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관계를 망친 인간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야금야금 빼간 걸 알았지만 외로움 때문에 그 인간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대로 퍼주고 있었어. 근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계획이었다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부끄러워.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당신과 영화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버려서 미안해. 그 순간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엄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고 살며시 끌어안았을 때 그 두 분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는 듯 했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나도 이제부터는 당신 마음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두 분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갈등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복수하는 계획이었죠.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되돌려줄 차례라고 결심했어요. 엄마와 아빠도 그리고 저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그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고통을 그냥 넘길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 된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들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랑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보자 덜덜 떨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아버지는 그런 시모와 남편을 비웃으면서 왜 그렇게 떠시냐고 물었죠. 그 말에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포에 질린 듯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모랑 남편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들처럼 말이죠. 저는 그저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저희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그들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두 사람에게 녹음본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제가 준비한 녹음본을 틀자 그 둘은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아우 이게 뭐야? 네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야? 녹음하는 게 이게 말이 되니? 그래,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야. 우리 사생활을 침해한 거라고. 아이고 정말 웃기네요.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 갈라놓고 우리 엄마 돈 빼먹으려고 작당했던 그걸 다 들었는데도 아직도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 하는 짓을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 우리 딸 말 잘했다. 당신들은 여기까지 와서도 변명이라니.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당신들 목숨줄을 끊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이제부터는 내 돈 너희에게 단일원 한 푼도 안 줄 거야. 지원 끊겠다고. 엄마의 단호한 말에 시모와 남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두 사람은 충격과 절망에 사로잡힌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억누를 수 없는 불안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파랗게 물고 있는 시모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손마디마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어요. 남편의 어깨는 힘없이 내려앉았고 고개를 떨군 채 손끝마저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슴을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과 좌절이 전신을 감싸는 듯 남편은 억누르듯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그마저도 떨림을 멈출 수 없었죠. 안색은 점점 잿빛으로 변한 남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 엄마를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아유 왜 그러세요? 농담이시죠? 안 그래도 요즘 장사한 데서 죽겠는데 장모님 없으면 월세도 못 낸다니까요.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세요? 그거야 자네 사정이지. 내가 왜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하나?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젠 끝이야. 그 돈 이제부터 내 자식과 내 미래를 위해서만 쓸 거라고. 너희는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리지 마. 자네는 나랑은 물론이고 우리 영아랑도 끝이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장모님? 집사람이랑 끝이라니요. 당신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어?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당신같이 간사한 사람이 제일로 싫어. 당신이랑 시어머니 집은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시댁에 보내라고 할게. 조만간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이 말을 듣자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도 펄쩍 뛰었어요. 두 사람은 제 말을 믿기 힘들다는 듯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뭔가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고 시모는 손을 허우적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뭐? 짐을 뺀다고?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 나 이미 집 뺐단 말이다. 이 집에서 우리 아이랑 같이 살게 될 줄 알고 집안 돈으로 시골 땅에 투자를 했는데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아이고 사부인 말씀 좀 해보세요. 그냥 일부러 저희가 엎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요. 어머님이 길거리에 거짓골로 나왔든 말든 알 바 아니라고요. 그렇게 사주를 잘 보시는 분이 어머님 운명은 못 맞추셨나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런 소리 할 자격 없어요. 가증스러운 것들, 그동안 우리를 속여먹었으니 얼마나 즐거웠을까. 장인솔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요. 그래, 우리도 잘못했어요. 설마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니까. 그때 사이만 안 좋아질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발버둥쳤어요.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후의 협박과 간청을 이어갔고 남편은 저희를 붙잡으려 애쓰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와 엄마 아빠는 마음을 굳게 먹고 문 앞에 서서 그들을 강제로 집 밖으로 밀어냈어요. 시어머니의 손은 문틀을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저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문을 잡고 있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마침내 시모는 뒤로 물러났어요. 남편은 절박한 눈빛으로 마지막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문고리를 단단히 잡고 그것을 잠갔어요. 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밖에서 계속 들려왔지만 저희는 무시하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삶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찾아왔죠.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은 정말 험난했어요. 이혼을 결심한 후 전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텼죠. 그리고 자꾸 장난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죠. 정말 제가 이혼할 용기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해 보려고 그딴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나갔어요.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며 끝까지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결국 법원에서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동안 저희 엄마에게 돈을 뺏어가고 엄마 아빠를 이간질한 것이 저희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의 거짓말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들이 법정에서 인정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비겁한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혼이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가게 월세를 못 내서 결국 가게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 시어머니랑 둘이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게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요? 우리 친정집 아래층 사는 아주머니께서 우리 엄마 가게에 와서 다 얘기해 줬거든요. 약속이 있던 아주머님이 전 남편 식당이 있는 곳에 갔다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건데 건물 관리인이 안 나가려고 하는 전 남편 보고 월세도 안 내면서 왜 버티고 앉아있냐고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했대요. 그때 전 시모도 합세해서 전 남편하고 못 나가겠다고 투자 원금도 못 돌려받아서 집도 날라가고 원룸살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게까지 뺏기냐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모습이 상상만 해도 우습더군요. 우리 부모님도 요즘 정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두 분이 다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발생했던 오해가 풀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두 분이 손잡고 시장도 다니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홀가분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제 삶을 살아가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으니까요. 이혼이라는 게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막상 해보니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저는 제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전 남편이든 전 시어머니든 그 사람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한편 우리 가족은 이번 기회로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번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엄마와 아빠는 늘 사이가 좋았던 부부였어요. 항상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며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셨던 분들이었죠. 그런데도 누군가의 이간질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토록 단단했던 가정이 흔들리고 파탄날 뻔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도 외부의 간섭과 이간질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가족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가족이란 건 결국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남겼으면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